상속금을 받은 날, 윤 여사는 가장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돈도, 딸의 신뢰도, 아들의 존경도,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녀의 손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자기 자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빼앗김으로써만 채워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의 무게,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며 다시 일어선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상속금을 수령한 지 이틀째 되던 새벽이었습니다. 윤 여사는 이 집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것 자체는 가능했지만 돌아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그 거실은 이제 더 이상 남편의 집도 가족의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자인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 하나, 얼굴에는 며칠 밤을 지새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지만 그는 살짝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다가서는 것이 어색해진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침묵이 먼저 앉았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혼자 살 것이냐고. 그 질문은 비난도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도 이제 돌아올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들의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윤 여사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이름도, 아들의 이름도, 딸의 이름도 입안에서 맴돌다 끝내 나오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상속금을 받은 여인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혜은은 먼저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만 돈을 남긴 것인지 아니면 자신에게도 오빠에게도 무언가를 남겨두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혜은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생년월일을 암호로 설정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 두었다는 것을, 14년 동안 매달 조금씩 모은 돈이 5억이 넘는다는 것을, 그 통장의 존재를 어머니는 알고 있었느냐고. 윤 여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딸의 미래를 위해 14년 동안 조용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는 단 한 번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아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윤 여사는 그 답을 영영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혜은은 어머니에게 또 하나를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엇을 사주었는지, 어떤 것들을 챙겨주었는지 알고 있었느냐고. 윤 여사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몰랐다는 말이 너무 무겁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남편의 가장 따뜻한 부분을, 딸과 나누던 그 시간을 아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혜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참아온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윤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서랍 깊숙한 곳에 편지 한 통을 넣어두었습니다. 아내에게 남기는 편지였습니다. 윤 여사가 그 편지를 처음 발견한 것은 상속 절차가 모두 끝난 뒤였습니다. 자녀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그 시기에 그녀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 그것을 찾았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이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했다는 것을 안다고. 그러나 자신은 당신에게 그 희생이 얼마나 깊은지 제대로 표현한 적이 없었다고. 아이들에게는 자신이 더 많이 표현했고 당신에게는 덜 표현했다고. 그것이 가장 미안하다고. 상속금은 당신의 노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기를 바란다고.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윤 여사는 편지를 읽다 멈췄습니다.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글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 없던 말들이 이제는 직접 들을 수 없는 목소리 대신 종이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을 끝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윤 여사는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동시에 이상하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살아있을 때 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이렇게라도 남겨진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오랜만에 어머니와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윤 여사는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국을 끓였고 준호는 말없이 그것을 다 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호는 일어서며 가방을 맸습니다. 법원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신이 너무 심하게 굴렀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어머니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 화풀이를 했다고. 짧고 낮은 목소리였지만 그것은 분명히 사과였습니다. 윤 여사는 아들의 눈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부족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는 수십 년간 쌓인 오해와 섭섭함이 조금씩 녹아드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소리 없는 화해였습니다. 문이 닫힌 뒤 윤 여사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뒷모습이 계단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혜은은 그 다음 날 어머니에게 한 가지를 전했습니다. 당분간 거리를 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상속 과정에서 생긴 상처도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스스로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담담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윤 여사는 딸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녀였다면 서운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고, 가족이 왜 그래야 하느냐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의 그녀는 달랐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혜은이 건넨 봉투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연락할 것이라고, 그때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별이었지만 영원한 작별은 아니었습니다. 혜은이 공원길을 따라 멀어지는 것을 윤 여사는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뒷모습이 남편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집스럽고 단단하고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람. 윤 여사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상속이 마무리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각자의 자리를 찾아간 어느 날, 윤 여사는 혼자 바다로 갔습니다. 남편 윤 씨는 생전에 바다가 좋다고 했습니다. 퇴직하면 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윤 여사는 유골함을 가슴에 꼭 안고 방파제 끝에 섰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그녀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명히 말이 흘렀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이제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말라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파도가 방파제 벽을 부드럽게 두드렸습니다. 윤 여사는 그것이 남편의 대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